사회기술 시스템 관점은 사회와 기술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공동 진화한다는 화석연료 기반한 시스템과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기반 시스템은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변화를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이는 그러한 어떤 변화의 흐름들, 또 시간에 따른 변화들, 그 변화의 경로들,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민들이 함께 통치하는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과학학과에서 과학기술정책 가르치고 있는 박상욱입니다. 우리의 행동의 선택을 제약하는 규칙들의 세트가 제도인데요. 사실 우리가 기술의 영향을 많이 받고 기술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는 기술들로 구성된 기술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행위를 펼쳐나가고 우리의 행위와 선택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 그 자체도 이미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상당히 중요한 제도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기술 시스템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회와 기술이라는 것의 융합을 넘어서서 사실은 인간 자체가, 인류 자체가 기술과 융합되면서 진화해 가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풍요롭고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말씀드려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큰 위기는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이 화석연료라는 것은 일단 유한성도 문제가 되지만 지리적인 편재성도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 기후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 이상 의존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환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최근에 가장 높은 관심을 끌고 있는 두 가지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이 있는데,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또는 탈탄소 전환이고요. 다른 하나는 디지털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 기술의 힘으로 빠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환이라고 본다면, 탈탄소 전환은 힘겹게 애써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내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성찰하고 수구의적으로 민주적으로 이 전이의 과정을 다루어 나가야 하는 전이 거버넌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수구적인 또 참여적인 전이 거버넌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술과 사회를 논할 때 예전에는 기술을 중심으로 기술이 사회 변화를 일으킨다고 하는 기술 결정론이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또 사회가 오히려 기술을 변화시킨다, 기술을 사회가 구성한다라고 하는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접근이 각각 어떤 한 방향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동시에 변하는 그런 관점이 조금 더 진화론적인 관점, 또 시스템적인 관점이 있겠습니다. 기술 결정론은 기술이 독립 변수고 사회가 종속 변수가 되는, 그러니까 기술 때문에 사회가 변한다라고 보는 것이 기술 결정론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술이 우리 사회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일부 시일성이 여전히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좀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등장한 그 이론들은 사실은 과학적 지식의 사회적 구성론에서부터 시작한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성주의는 사회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회가 기술의 모습을 결정한다.
특히 기술은 산업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든 지식이기 때문에 산업에서 사용한다라는 말 자체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시장에서 잘 팔리고 살아남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소비자를 사회 구성원이라고 본다면 기술은 인공물일 수밖에 없고 기술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들이 하나의 기술만이 아닌 여러 기술들의 조합으로 말하자면 수천 개, 수만 개의 기술들이 요소 기술들이 모여서 그것들의 관계가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 기술 시스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술들이 다른 기술들과 근처에 있는 다른 기술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경로 의존성입니다.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위치가 사실은 우리의 지난 발걸음, 지난 위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경로 의존성입니다. 다양한 배치가 시도가 됐지만 우리가 현재까지도 쓰고 있는 쿼티 키보드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초에 키보드 자판 배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타자기의 사례는 사실은 이제 이 기술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회기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뿐 아니라 사회가 같이 만들어낸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공고하고 그 사회 내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이 사회기술 시스템에서 자유롭게 이 사회기술 시스템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회기술 시스템은 사회와 기술이 완전히 융합돼서 한 통으로 구성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고하고 이것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변화만 일어납니다. 다만 때로는 전환적인 변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형성된 사회기술 시스템은 그 자체가 사회의 모습도 형성하기 때문에 기술과 사회는 상호 구성적인 그러한 관계이며 사회랑 기술을 별도로 떼어서 생각하지 않고 한 통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사회기술 시스템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층위는 3개의 층위, 1층, 2층, 3층을 보는 어떤 분석 틀을 다층위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아래 레벨이 미시적인 레벨, 니치 레벨, 틈새 레벨이라고 하는 미시 레벨이고요. 가장 위의 레벨이 거시적인 레벨, 매크로 레벨 또는 랜드스케이프 레벨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레벨이고 그 가운데가 말 그대로 가운데 레벨, 메조 레벨이라고 하는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치 레벨, 메조 레벨, 랜드스케이프 레벨 이렇게 3개의 층위로 구성하는 게 다층위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래가 마이크로 레벨이고 중간이 중간 레벨이고 맨 위에는 거시 레벨이다, 마크로 레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신기술은 항상 니치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 니치에 자리 잡게 되는 신기술들은 대체로 연구 개발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니치 공간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관대한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어떤 관대한 기준이냐? 좀 비싸도 된다. 비싸도 용서한다. 조금 심지어는 위험해도 된다. 아직 미성숙한 기술이니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안 다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희생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검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니치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니치 공간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일으키는데 이 실험들은 사실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니치에 있는 신기술들이 성장해서 만약에 조금 더 바람직한 지속 가능한 그러한 기술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면 그것이 바람직한 미래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공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이 신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니치에서의 사회기술적 실험을 지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류 기술이 갖고 있던 주류의 기존 사회기술 시스템은 사실은 여러 레짐들의 연대가 이미 공고하게 자리 잡아 있는
층위입니다. 그 레짐들이 이 신기술에게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넌 이제 니치가 아니다. 주류에 있으므로 이런 걸 보완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 나오겠죠. 신기술이 만약에 성공해서 주류 레벨에 완전히 정착을 하게 된다면 예전의 레짐들과는 다른 레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레짐 이동, 레짐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이 레짐 시프트가 되고 나면은 이제 사회기술 시스템이 전환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거시 레벨, 그러니까 랜드스케이프 레벨에서는 전체적인 이 전이의 과정에 어떤 동력과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방금 말씀드린 어떤 지속 가능한 친환경 기술들의 전이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아주 큰 환경 때문에 이 모든 전이가 힘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사회기술적 전환,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의 완성은 레짐 이동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사회기술 시스템이 다른 모습을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러한 레짐 이동을 촉발했던 랜드스케이프의 요구를 우리가 충족하여 거시적인 세상까지도 바꾸었을 때 전환이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화를 역시 이 사회기술 시스템의 멀티레벨 퍼스펙티브로 설명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현대화 또는 근대화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산업화의 과정, 지금의 산업사회의 모습이 된 현대화의 과정이 의도치 않은 부산물로서 사람이 만들어낸 각종 위험들, 환경 파괴라든지 핵 폐기물과 같은 위험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위험을 만든 것을 간과한 측면이 있고요. 그런 것을 반성하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용어가 성찰적 현대화라는 용어로서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인 율리히 백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서 사회기술 시스템적 전환을 일으켜야 되는 여러 가지 당위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환경에 있어서의, 또 자원 이용에 있어서의 세대 간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개념은 intergenerational equity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핵심에는 우리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을 하면서 기존의 생산 양식을 계속 영위하면서도 미래 세대가 쓸 자원과 환경을 당겨서 쓰지 말자, 미래 세대에게 빚을 남기지 말자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사회기술 시스템 전환에서는 한국 사회가 한 역할이 없었고 항상 따라가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21세기 현재 한국 사회는 선도 사회로서 책임 있는 전환을 일으켜야 하는, 전환을 선도해야 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사회기술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한국 사회도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소 경제, 수소 사회기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앞장서서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수소 사회기술 시스템을 그들도 하고 싶다, 우리 사회도 저 수소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이 그려나간 모습이 표준이 돼서 말하자면 한국의 모형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기술 시스템 내에서 살고 있는 개개인들은 사회기술 시스템의 전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고 그러한 수구의 민주주의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기술 시스템의 구성 과정에 이력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과 사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기 쉽게 풀어쓴 과학기술학 분야의 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과에 일하고 계시는 홍성옥 교수님의 크로스 사이언스라는 그런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전환은 기술이 먼저 앞서가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전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에 많은 다른 하위 시스템들이 이 기술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게 디지털 전환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방치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원하는 바람직한 디지털 전환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또 토론하고 그리고 어떤 미래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봄으로써 같이 만들어가는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해야 될 것이고 디지털화 과정에서의 소외라든지 어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분과 활용하지 않는 분들 사이에 양극화가 생기지 않는지 디지털화에 따라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등장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좀 부당한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지 그런 잠재적 부작용과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들을 예방하거나 방지하고 또 시민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우리가 더욱 열심히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